유리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리식은 지금 이렇게 B분의 A꼴로 나타내지는 걸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밑에 B가 이렇게 다항식 같은 것도 그냥 유리식이라고 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밑에 분모에 x가 없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x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분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체를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그러니까 분수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리식의 성질을 보면은 A가 B분의 A라고 되어 있으면 C가 0이 아닌, 그러니까 B랑 C가 0이 아닐 때, B랑 C가 0이 아니면 둘이 똑같이 곱하거나 똑같이 나누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약분도 가능하겠죠. 약분 가능. 그리고 사칙연산은 우리가 분모가 똑같아야만 더하고 뺄 수 있지.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뺄 수 있고, 이렇게 곱하는 거는 분모끼리, 분자끼리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요. 나누는 거는 요 곱하기로 바꿔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바꿔서 엇갈려서 곱해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뭐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서, 사칙연산은 이제 우리가 할 때 얘를 전체 세 개를 다 통틀어서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두 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통분을 하면 xy, x 플러스 y니까 두 개 곱해서 통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얘를 여기다 곱하고 얘를 여기다 곱해가지고 정리하셔서, 보이시죠? 정리하셔가지고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또 얘랑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먼저 바꿔주시고, 인수분해 하시고 혹시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 먼저 하고 나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잘 안 나오고 시험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통분해서 보는 거지. 얘를 이제 통분을 해가지고, 통분을 해서 위아래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서 개수 비교를 하는 거지. a 플러스 b가 2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b가 1이다 해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얘를 보니까 얘가 지금 봐봐, 똑같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지금 봐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얘를 양변에 곱해줘. 얘를 양변에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분수 형태가 아닌 애가 나와. 그 다음에 항등식을 써도 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다른 풀이가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지금 얘가 여러 가지 분수 유리식 계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3번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분모가 지금 분자가 더 무거운 상태잖아. 그러면은 통분하기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3차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먼저 머리를 가볍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분모 차수를 분모로 나누어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볼 거라는 거. 그래서 분모가 x 빼기 1이면 얘를 x 빼기 1로 나눠. 그럼 나누면 이렇게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분돼요. 그러면 나오는 게 x, 요렇게 해서 x 빼기 1분의 1 나오고, 그 다음 요렇게 해서 하시면 요거 x, 그 다음 x 플러스 1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둘이를 이제 빼지면 요렇게 없어져. 그러고 남는 게 얘네 둘이 이제 통분하면 훨씬 가볍게 통분할 수 있겠지.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같거나 더 큰 경우에는 분모로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번분수 꼴인데, 통분을 먼저 하시면은 밑에 먼저 통분해가지고 먼저 날려. 이거 날릴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 뭐 아니면 이렇게 정리해서 하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는 먼저 이렇게 날리고 하거든요. 그럼 날리면 얘가 이제 얘 나오고 얘랑 나오니까 바로 요거만 나오지. 그러면 나분해서 a 분의 b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3번에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a분의 1은 이제 이게 AB분의 할 때 B가 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편해요. 안 그러면 음이 나와버리니까 B에서 A를 빼가지고 A 빼기 1분의
b분의 1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x 플러스 2 빼기 x 큰 거가 x 플러스 2잖아. 빼면은 2분의 1이 남죠. 다 2분의 1이 남게 돼 있어. 얘도 마찬가지 다 2분의 1이 있으니까 먼저 2분의 1 이제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없어지게 돼 있어. 뭐든지 그게 돼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러고 나서 남는 게 얘랑 남겠지. 그래서 2분의 1 묶고 나서 정리하시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얘가 계속 나올 거야.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야. 계속 나올 거야. 고3 때까지.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열에서 되게 많이 사용돼요. 그 다음 필수예제 4번을 보면 XYZ 실수입니다. 자, 그랬는데 XYZ는 0은 아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하나도 0이 아니야. 보면 X 플러스 이게 XYZ가 4대 5대 6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사실은 요거를 X를 4K, Y를 5K, Z를 6K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각각 집어넣어서 해주시면은 K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K 약분해가지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거 가기 전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4분의 X, 5분의 Y, 6분의 Z가 K다. 했을 때 X가 4K, 5K, 6K가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6대 3대 5면 얘가 X 플러스 Y가 6K 보이시나요? X 플러스 Z가 3K, Z 플러스 X가 4K. 요까진 잘하는데 이 D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D는 어떻게 해주냐면 요걸 싹 다 더해요. 더하면 X 플러스 Y, Z가 7K라는 애가 나와. 그러면 X 플러스 Y가 6K였지. 봐봐. 요게 6K였지. 그럼 Z는 K. 보이시나요? Y 플러스 Z가 3K였으니까 Y 플러스 Z가 3K이면 X는 4K. 보이시나요? Z 플러스 X가 Z 플러스 A지. 얘가 5K면 Y는 2K.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집어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것도 똑같고요. 얘는 한 번씩 나오는데 그렇게 또 중요하진 않아. 중요한 건 유리함수지. 유리함수는 이제 분모에 x가 있는 경우, 분모가 x가 있는 함수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분모에 x가 이렇게 되는 게 분수함수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유리함수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그거를 우리가 정의역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정의역이 항상 중요해. 지금 나중에 이제 곧 무리함수도 하겠지만 유리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정의역이 중요하지.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것이 우리가 X 정의역이 되고 또한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때 X값은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K가 기본적으로 나오죠. X분의 K 같은 경우는 K가 양이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K가 음이면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K가 양인 경우는 이렇게 음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고 K값이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어떤 애든지 간에 원점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는 거고 치역은 얘가 0이 될 때값 이게 플러스 0이기 때문에 얘가 절대 0이 될 수 없거든요. X분의 K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 K는 0이 아니니까. 그래서 Y 값도 못 가지는 값이 지역이에요. Y도 못 가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플러스 3이 있으면 3이 Y 그 지역이 요 3은 못 가져. 왜냐면 얘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못 가지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K가 0보다 크면은 우리가 1, 3분면에 있고요. K가 0보다 작으면 2, 4분면에 있다.
점근선은 x축, y축이다. 옆에다 적어주시면 y는 0, x는 0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게 x축, 요게 y축이라고 보실 수 있죠. 일단 원점대에서 대칭입니다. 그리고 두 직선 y는 x, 요것도 표시해 주세요.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므로 x분의 k 같은 경우는 y는 x에 대해서 자기가 대칭이니까 역함수가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동을 하면은 안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부분 분수, 그러니까 유리함수만 역함수가 자기 자신일 수 있어. 그 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해보셔서 역함수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x분의 k는 무조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면 y는 x, x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니까 당연히 나중에 평행이동을 한다. 그러면 요거 기울기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얘들아. 대칭 직선은 변하지 않아. 1이랑 혹은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얘도 평행이동 그대로 되거든. 나중에 평행이동 또 보여드릴게요. 절대값 k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 돼 있고,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라고 알고 있죠. 자, 가만히 있지 않아. x축으로 y축으로 이동해요. 지금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해요. x축, y축으로 변하면. 그러면 정의역도 이렇게 변하지. p가 아니어야 되고요. 지역은 q가 아니어야 돼요. 점근선도 원래 x는 0, y는 0이었던 게 x는 p, y는 q로 변경이 되고요. 아까 0,0에서 대칭을 이뤘지? 보이시죠? 0,0이었지? 원점 대칭이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p, q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y는 x, y는 마이너스 x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해요. 요거는 변하지 않아야 되나? 요거 변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로 또 보여드릴 거예요. 4번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볼까?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얘들아 한번 보시면 어디 갔지? 자, 대칭에 보면 얘들아 봐봐. 이거 봐봐. 8-2번의 문제 보면 지금 y는 요 그래프가 두 직선 요거에 대칭이 된다 했어. 그럼 a랑 m을 먼저 구해달래. a랑 m은 무조건 1 혹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고 있다는 거야. a가 더 커. a가 1이고 m이 뭐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얘는 정해져 있는 거야, 얘들아. 대칭직선은 유리함수의 대칭직선의 기울기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 되겠지만 그렇게 예쁘게 주지 않겠죠? 섞어놔요. 위에도 요렇게 이제 요렇게 만들어야겠지.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방법 있겠지만 자 보세요. 요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가 x 플러스 3이잖아. 그러면 위에도 2 묶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2 묶고 x 플러스 3 하고 여기 6 있지. 여기 원래 7이잖아. 플러스 1 요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x정근선 마이너스 3, y정근선 2 요렇게 x분의 1을 여기 보이죠? x분의 1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거든.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일단 점근선을 먼저 끄어놓고 이렇게 x축, y축 있으면 점근선 먼저 끄어놓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돌아갈 거냐를 결정을 할 거거든요. 점근선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변형을 하는 건데 사실은 바로 변형하지 않고도 알 수 있지. 뭐냐면 이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x가 x정근선입니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y정근선이야. 그래서 보면은 얘는 y정근선 2, 얘 x정근선 마이너스 3 해서 바로 그릴 수 있어. 제가 그림 한번 바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변형하지 않고도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얘가 x정근선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끄어놓고 y정근선 2라서 2 끄어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x에다 0을 넣어봐요. 0을 넣을 수 있으면 3분의 7이죠. 보여? 3분의 7이면 2보다는 어떤 거야? 그러니까 y절편을 구한다고 보면 돼. 그럼 훨씬 편하게 해서 y절편이 2분의 7, 3분의 7이면 2보다 큰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 있겠네. 그럼 요거구나. 이렇게 맞죠?
맞지? 그리고 여기는 3분의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두 집 점근선이 이렇게 마이너스 C분의 B, C분의 A. 그러니까 요거를 문자로 기억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위치를 알아주세요. 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그치?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밑에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2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갑자기 3이 있어? 그럼 저는 이렇게 바꿔야 돼. 바꿔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3을 위아래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x분의 3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요. 그러고 나서 x분의 3분의 1을 하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1 하고 여기에다가 3분의 2 묻고 x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로 내가 귀찮잖아. 봐봐. 그러니까 저걸 해주시면 돼요. 빼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를 더해줬냐면 아이고 뭐를 더해줬냐면 보니까 얘가 이렇게 더해줬지. 그러니까 9분의 2를 더해줬지. 그러니까 빼기 9분의 2를 해주고 원래 있던 게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끝 해줄까? 다시 끝까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은 3분의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9분의 7이지. 분자가 9분의 7. 그래서 9분의 7 하고 플러스 3분의 2 한 다음에 위아래 요 상태에서 저는 요 상태에서 위아래 9를 곱해주는 거지. 9를 곱해주면 9x 플러스 3분의 7 플러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굳이 필요 없으면 이렇게까지 변형하고 정근선만 알 수 있으면 얘는 y정근선 3분의 2, x정근선 마이너스 3분의 1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x정근선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 y정근선 3분의 2잖아. 그럼 뭐 이쯤에 있겠지, 그지? 그리고 x가 내용하니까 3이라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 보시면 지금 요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C가 0이 당연히 되면 안 되잖아. C가 0이 되면은 다항함수지. 이거는 유리함수가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AD랑 이렇게 둘이 곱해가지고 빼면은 0이 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수함수가 돼버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나와. 근데 잘 나오진 않고.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 왜냐면 귀찮아. 봐봐.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x는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 한 다음에 y를 먼저 이 x는 한 다음에 여기 x를 묶고 여기다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봐봐. cx 플러스 d의 y는 ax 플러스 b고 여기 이제 x는 해야 돼가지고 x 묶으면 c 있고 넘어오면 빼기 a 있잖아. 보이니? 그 다음에 넘어가서 b 빼기 마이너스 dy 플러스 b 이거거든. 그 다음에 C가 어디로 갔나? CY가 여기 있어야 돼. CY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X는 하면 CY 빼기 A분의 마이너스 DY 플러스 B 그 다음 XY 바꾸거든. Y는 CX 빼기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 얘가 인버스야. 얼마나 귀찮니? 근데 얘들아 잘 보시면은 규칙이 있어. 봐봐. 요거 보이시죠? 이게 CB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역함수. 얘네 둘이는 부호를 바꿔줘. 그래서 A와 D의 위치와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바로 요걸 외우세요. 요거 두 개 바꾸면 돼. 부호 바꿔서. 그래서 역함수 구할 때는 바로 하지. 모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 예제 5번을 보면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지역, 정근선 한 단씩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고2 올라와가지고 유리함수 그래프 못 그려요 이러면 가만 안 놔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 쉬워요. 봐봐. 저 X정근선 먼저 그려. X정근선 3이고 Y정근선 4잖아.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 그래서 X정근선이 3이네. Y정근선이 4네. 어머 어떡하지? 밑에 나올까? 그래요. 이렇게 자리가 없죠. 자, 보세요. 이렇게 됐고 X정근선이 3이네. Y정근선이 4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어? x에다 0 넣어. 그 y절편 구해. 그러면은 4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4분의 11이거든? 그지 않아? 4분의 11. 그럼 4분의 11이면 4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요렇게. 그래 보여 그리면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정의역은 바로 보이시죠? 정의역은 분모가 0 되는 거 왜? 실수. 그 다음에 얘는 y점근선이 안 되는 실수. 지역은 점근선 방정식은 원래는 저 있죠. 점근선 방정식 이렇게 x는 4, y는 4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이거 그 대칭 직선까지 구해달라 했다. 그러면 얘들아 봐봐. 원래는 대칭 직선은 원래 y는 x y는 마이너스 x였잖아. 그럼 요거 x축으로 3만큼 4만큼 이동하면 돼. 그럼 y적 그렇게. 그러면은 x 빼기 3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x 빼기 3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요것도 대칭 직선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돼 있어. 굳이 우리는 요렇게 바꾸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3이잖아. 그지? 그래서 봐봐. 마이너스 1, 3.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으니까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을 넣으면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간단히 그리면 되지. 됐지? 그리고 대칭점은 요거고. 그지? 요거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요렇게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프 무조건 나올 거니까. 그래프 못 그리면 아무것도 못해 지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유리함수는 얘들아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해. 뭐냐 중간에 그 점근선을 끼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양 끝값 중에 하나가 최대 혹은 최소일 가능성이 있어. 근데 만약에 점근선을 끼고 있어 범위가 그렇게 되면 최대 혹은 최소가 없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0에서부터 A라 가지고 점근선을 찾아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2야. 그래서 그래프를 딱 그려봤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네. 그리고 돌아가는데 0에서부터 A까지이기 때문에 점근선을 포함하지 않지. 점근선 포함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최대 혹은 최소가 나올 수 없어. 쭉쭉 내려가잖아. 그지?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0을 넣었을 때는 최대, A를 넣었을 때 최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야 최대 혹은 최소를 알 수 있어. 양 끝값 중에 최대 혹은 최소지는 알겠지만 어디와 최대 최소가 되는지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라는 겁니다. 꼭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필수예제 7번을 한번 볼게. 필수예제 7번을 보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다. a, b, k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걸로 하나 그러면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라는 거야. 이거 그리고 얘들아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걸 또 헷갈려더라고. 잘 봐. 이거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얼마큼 이동한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해서 얘가 됐냐 이 말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부호를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보니까 얘를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알 수 있어. 얘가 0이 되고 바로 안 고쳐도 알 수 있어. 얘가 0이 되는 게 2잖아. 그지? 얘가 되는 게 2야. 그럼 알겠어? 그러면 각각 이만큼씩 이동했네. 굳이 안 바꿔도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고 뭐 이 k는 뭐 알아야 되는 게 하시죠. 뭐 k들은 뭐 요거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k가 볼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서 요런 문제는 이렇게 바꿔놓는 게 편하겠다. 그치? 근데 어느 축으로 이동한 거는 바로 알 수 있대 말이야. K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대칭 보세요. 내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다 그랬지? 보세요. 직선에 요거 y는 x,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고 그 유리함수가 이동한 것만큼 이동해 주시면 돼. 지금 얘가 보니까 마이너스 2 x축으로 y축으로 3만큼 이동했거든. 그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되지. 보이세요? 그래서 각각 이동을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어. 대칭 포함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x축으로 y축 이동해가지고 긍정 하들 들었고. 자, 필수예제 9번 보시면 얘가 오른쪽 그림 같다. ABC를 구하시오라고 돼. 뭐 다 바로 알아버려. 자, x정에서 보세요. 마이너스 3이죠. x정에서 마이너스 3이야? C는 뭐야? 3이겠네. 바로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다음 여기 2네? 뭐야? 그럼 A가 뭐야? 2네. 끝.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성식을 만들어.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b. 그럼 선생님 b는 어떻게 구해야? 난리나. 여기까지 해줬더니 아니 한 점 주잖아. 봐봐. 이거 봐봐. 아니면 요걸 하든가. 뭐야?
x 0 마이너스 2,0 지나가잖아. 마이너스 2,0.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는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뭐가 된다고? 0이 되게끔 하는 b가 있겠지. 그럼 바로 구하면 돼. 한 점 줘 봐봐. 밑에 봐봐. 얘도 어머나 세상에 너무 쉬운 거야. 그치? 봐봐 이거 봐. 6이지? 어머나 마이너스 6이야. 9네. 어머 에이 9요. 바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돼. 4,0을 지나도 되고 뭐 0,6을 지나도 되고. 무슨 말이야? 그거 넣어가지고 C 구하. B랑 C B만 구하면 되는 거. 그럼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쉬운 일을. 필수예제 10번이 조금 애매해. 왜냐면 문제가 되게 다양해. 문제가 이게 뭐냐면 판별식 D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냥 0보다 큰 것만 볼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런 거 이건 어떻게 해주냐?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 그림을 그려서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필수예제 10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얘는 지금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지 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요거랑 요거가 만나지 말아야 돼. 일단 그림을 그려야 돼. 일단 그림을 그려. 자, 정근선은 그림을 딱 그렸어. 근데 여기 이제 얘가 y절편 1이잖아. 그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만나지 않는 거 봐봐. 이게 정근선이니까 기울기가 0 되면 안 만나지. 잘 봐. 기울기가 0보다 커지면 어떻게? 어머나 만나버려. 안 돼. 기울기가 0보다 작아. 0보다 작아. 그럼 쭉 내려오잖아. 쭉 내려오다 갑자기 여기 접할 때가 있어요. 접할 때보다 또 만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접할 때보다 더 커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접할 때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판별식 D로 구해야 돼. 둘이 연립을 해가지고 판별식 D로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 이 문제에서 얘들아 둘이 만나야 돼 이랬어. 만나야 돼 이랬어. 그럼 되게 간단하다.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 뭐 하면 돼? 0보다 어떻게 되면 돼? 일단 A가 0보다 크면 돼. M이 0보다 크면 돼. 그리고 이 접할 때보다 어떻게 되면 돼? 이것도 판별식 써야 돼. 이 접할 때보다 더 어떻게? 접할 때보다 더 작아지면 또 만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 한번 볼래? 10-1번 문제를 보면 이것도 애들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지금 그림을 그려보잖아.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정근선이 x는 0이야. 그래서 요거 y 정근선은 1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아마 0 넣으면은 0을 못 넣잖아. 그지? 0을 못 넣으니까 이렇게 생겼네? 맞지? 알지. 저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제가 어디 갔어?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죠. 이렇게 가야지. 맞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이니까 지금 y는 ax라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루어진다고. 근데 만나야 돼. 만나려면 생각해봐. A가 0 되면 안 만나잖아? 봐봐. A가 양이 돼도 안 만나. 계속. 자, 봐봐. 절대 이러면 양이라는 건 여기서 넘어가지 않거든, 얘들아. 요 미세하게 이렇다고. 이거 안 만나. 근데 A가 0보다 어떻게 되면 작으면 무조건 만나. 보이니? 그래서 얘는 그냥 0보다 작다야. 이렇게 판별식도 안 써. 그래서 그래프를 잘 보고 판단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판별식들을 쓸지 안 쓸지 문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10-2번은 판별식들을 쓸 거야. 그래서 위의 식처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예제 11번도 또 많이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할 수 없어. 노가다야. 뭐 합성해봐야지. 합성은 뭐가 있겠어? 설마 1001번까지 하겠어? 아닐 거 아니야.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한번 해보잔 말이야. 넣어보란 말이야. 여기도 x 플러스에다 한번 합성. 보이시나요? 합성.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줘? 다시 여기다가 또 합성. 그러면 이제 봐라. x 나오자. x 나오면 그 다음 건 자기 자신이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x 다음에는 어떻다?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3개씩 반복되니까 3을 나눠서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조금 한 번 더 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은 역함수가 나오기 전까지 해버려. 역함수가 이거 역함수 해야지. 봐봐. 역함수에다 자기 자신 합성을 하면 어떻게 돼? x가 나와버리잖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나와. 그래서 저는 합성하기가 너무 귀찮다. 그럼 역함수 먼저 적어놔. 여기 옆에다가 역함수 적어놓으면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3네. 여기 다음은 무조건 x가 나오거든. 그러고 그 다음부터 반복이 되거든. 그러면 얘가 딱 나오는 순간 멈춰. 그럼 요 다음은 x고 그럼 3개씩이구나. 이렇게 바로 하실 수도 있다. 왜냐면 이걸 어쨌든 적게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얘가 또 시험에 서술형이 잘 나와. 왜? 적을 게 많잖아. 그래 안 그래?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5. 역함수 뭐 얘들아 이걸 딱 보는 순간 봐봐. 둘이 합성을 했는데 x야. 무조건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gx는 나한테 뭐야? 역함수야. 그럼 뭐 방금 내가 해줬어 안 해줬어? 역함수 이거 2개 고바꿔서 어떻게 하면 돼? 하면 되잖아. 바로 끝나는 거야. 끝? 됐지? 그 다음에 끝났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리함수가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사실 그래프 그리는 게 가장 힘들어. 그래서 그래프만 그리면 일사천리. 그래프 쉽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잘 해보세요. 안녕.